요즘 아이들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. 친구들 관계 안 좋으면은 애가 학교 가기 싫어하잖아요. 우울하잖아요. 공부 잘해도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. 근데 친구 관계 좋으면은 학교 가고 싶어 하잖아요. 그래서 일단 그 친구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, 친구 관계에서 제가 볼 때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. 아이들 이렇게 세계를 딱 보면은 뭐냐면, 예비 초등생들 이제 남은 기간이 이제 2달도 채 안 남았거든요. 네. 이 친구들이 1년을 어떻게 대비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? 선생님, 로드맵을 좀 알려주세요. 달별로 알려주셔도 너무 좋겠고요. 1학년 아이들이 1학년. 예, 꼭 기억을 하고, 저학년도 마찬가지고 중학년까지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 3가지 있는데, 첫 번째는 아이가 그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꼭 책상에 앉아서 정자세로 앉아서 책을 갖다가 한 10분 정도는 보는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. 초등 들어가기 전에.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. 책상에 앉아서 책을 정자세로 10분. 아마 이게 되는 아이들이 그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요? 아, 그럼요. 많을 거라고 생각하세요? 네. 왜 영유에서는 많이 하잖아요, 선생님. 아, 그런가요? 학습식 많이 해요, 학습식. 제가 볼 때는 영유 아이들은 더 자유분방한.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더 자주 돌아다니는 아이들, 다 그 아이들. 그래요? 예.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? 되게 거기는 예. 되게 좀 프리하잖아요. 자유로운 영혼들. 예. 네네네. 그 아무튼 10분, 10분. 이게 되면은 입학해서 수업 시간에 뭔가 활동을 하고 하는데 큰 무리가 없거든요.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매일 뭐 집에서 뭐 배 깔고나 둥글둥글 하다가 막 엎어져 있고 막 소파에 맨날 드러눕듯이 이런 것만 익숙해진 아이들은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안 되는 아이들, 학교 생활 초장부터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. 거의 뭐 여기서 꿈틀꿈틀 저기서 거의 애벌레. 예. 그런 그런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10분 정도는 그 앉아서 책을 갖다가 볼 수 있는 훈련. 이게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이라도 당장 오늘부터라도 초식에 맞춰 놓고 5분부터 시작을. 근데 아이러니네요. 점점 더 일찍부터 공부는 시키는데 집중을 못 한다니, 애들이. 그럼요. 와. 아이러니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까요? 네네네. 예를 들어서 아이들 요즘에 그 1학년 들어와서 연필 쥐는 거 점점 이상하게 쥐는 애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. 왜 그럴까요? 더 일찍 쥐게 하는데? 이건 기본이에요. 이건 기본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쓰는 아이들도 있고. 왜 그러냐면 젓가락질도 못하죠. 당연히 그건 뭐 너무 과한 걸 요청하십니다. 너무 당연해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굉장한 악력이 필요한 건데, 아이들이 이걸 그 연필을 쥘 만한 악력이 되지 않았을 때 부모님, 엄마 욕심에 먼저 이 연필을 쥐게 한다고요. 그럼 아이들은 어쨌거나 쥐고 기억, 니은을 써야 돼. 그럼 아이들이 이제 편법을 쓰는 거죠. 덜 힘이 줘도 쓸 수 있는 거. 이렇게 한다든지. 한다든지. 그렇게 한번 근데 굳어지면은 계속하죠. 초등 교사들이 처음에 도저히 못 고쳐줘요. 이건 잘못된 습관으로 굳어진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이게 그 아이들이 더 일찍 조기 교육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집중하는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. 제가 볼 때는 10분 정도 앉아서. 집중해서 그 정도 하면은 제가 볼 때 1학년 선생님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좀 아이가 습관으로 훈련시켜야 될 그 생활 습관? 이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.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특히나 그 교사가 아이들한테 기대하는 게 막 수학에 막 덧셈 뺄셈 막 이런 걸 잘하고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거든요. 바른 인성, 바른 생활 습관, 이걸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정말 이뻐 보이기도 하고 미워 보이기도 하거든요. 근데 부모님들 그걸 잘 몰라요.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. 그래서 생활 습관 중에 제가 그 학교 생활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 3가지를 좀 꼽아드리자면은 거창한 거 아니에요. 첫 번째는 인사. 정말 인사를 안 하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.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네요. 아니, 다른 학교에서 다른 사람한테 인사하라는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한테 처음에 교실에 들어오면 선생님 안녕하세요. 그러면 어떤 담임 선생님이 모른 척 하겠어요? 아우, 누구야. 어서 와라 이러면서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지 않겠어요? 근데 인사를 안 해. 저는
억지로 가가지고 아유 누구님 안녕하세요. 그러면은 멀끔멀끔 쳐다보면서 우와. 왜 이러지 뭐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네네. 예,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꽤 많다. 와. 그래서 제발 좀 네네. 선생님 보면 인사하고 친구 예 왔으면 보면은 반가워해주고. 예, 안녕 친구 없어요? 그러면은 이게 상대방도 안녕 누구야 이렇게 해줄 텐데 그걸 인사를 갖다가 하는 걸 잘 모르는 아이들이 꽤 된다. 너무 슬프네요. 좀 슬퍼요. 네, 네. 그래서 인사는 원래 한자로 사람 인자에다 일살자는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. 그런데 이게 1학년 아이들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인사를 잘 안 해. 예, 그래서 좀 제발 좀 인사하는 거 예. 이게 정말 중요하다. 두 번째는 밥 잘 먹는 거. 예, 밥 잘 먹는 거. 시간 안에 편식하지 않으면서 밥 먹는 거. 예, 이거 밥만 잘 먹어도 네. 1학년 아이들 너무 예뻐요. 예, 근데 시간 안에 못 먹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. 천천히 먹는 거죠. 한 숟가락 먹고, 예. 예. 돌아와요? 원정 다니면서 막 돌아다니죠. 그럼 막 파편 튀기면서 막 누구야 막 말 걸고 입어 보이겠나요? 제가 1학년 가르칠 때는 어떤 아이는 이러더라고요. 식판 놓고서 가만히 있어요. 또 왜 그러니? 선생님이 먹여주세요. 그래서 근데 이랬을 때 부모님들 더 놀라운 반응이 있어요. 네. 선생님이 먹여주시면 안 되나요? 이런 부모님들 계세요. 이 한 명만을 위한 교사가 아니잖아요. 네. 그럼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? 항상 집에서 엄마가, 아빠가, 할머니가, 할아버지, 외할아버지, 고모, 삼촌, 이모 다 달라들어서 제발 좀 해. 밥그릇 따라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먹던 아이인데 당연히 예, 당연히 선생님이 또 먹여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 꽤 있습니다. 3D 직업이네요. 예. 거의 이 정도면. 그리고 어떤 더 황당한 아이, 더 재밌는 아이. 식판을 받았어요. 먹고 더 먹고 싶잖아요. 네. 식판을 예 따라 놓고 새 식판을 받아가지고 이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하던 행동을 예, 학교 급식실에서 하는 거죠. 정말 놀라운 아이들이 많아요. 제 시간 안에 정말 밥을 편식하지 않으면서 편식하면 정말 이건 집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. 성격적인 거에도. 채소 안 먹는 친구 많죠? 김치. 그럼요. 김치 네. 알러지. 김치 알러지 있대요? 김치 좀 먹으라고 하면 선생님 저 김치 알러지 있어요. 선생님이 이제까지 알기로는 김치 알러지가 보고된 건 없는 걸로 아는데 저 김치 알러지 있어요. 이러면서 김치 안 먹어요. 예, 이런 아이들 진짜 많고. 네. 그래서 너희들은 얘들아 사자가 아니야. 사자인 줄 알고 자기가 고기만 먹어. 이런 아이들 정말 많은데 어쨌든 골고루 좀 예, 먹을 수 있게 그리고 시간 안에 시간 안에 정해진 시간. 왜냐하면 학교는 다음 학년이 와서 먹어야 하잖아요. 그럼요. 근데 얘네들이 막 계속 40분 동안 먹고 50분 동안 그리고 먹고. 뭐 교사는 다음 5교시를 갖다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얘는 오질 않아. 밥 먹고 오질 않아. 얘가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잡으러 가는 거죠. 또. 네, 너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네. 그래서 여러 가지 단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. 자리 정리 정도. 자리 정리 정도. 내 책상, 예, 서랍과 책상이 뭐 이런 거 좀 제발 좀 쓰레기 좀 흔적을 너무 남기죠. 예, 너무 남기죠. 예, 좀 대표적인 아이들. 1교시, 한 3교시, 4교시 되면은 1교시부터 1교시 국어, 2교시 수학, 3교시 뭐 사회, 이런 책들이 줄줄이 다 쌓여 있어요. 6교시 되면은 1교시부터 6교시에 책과 공책이 다 널브러져 있어요. 예. 그러면서 막 옆으로 다 쓰러지고, 그런 아이들 사물함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? 여는 순간 와르르. 그럼 아이들도 집에 재밌다고 깔깔거리기도 하고. 근데 아이들을 참 신기한 게 정리정돈을 못하는 아이들도 정리정돈 못하는 아이들을 싫어해요. 근데요, 이게 정리정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공부할 때도 우리가 이게 지식을 받아들이면 뇌 속에다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잖아요. 근데 보이는 환경을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은 뇌 속도 여전히 엉망이다. 그러니까 정리정돈 잘하는 친구가 공부 잘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정리정돈 훈련을 좀 시켜야 된다. 최소한 집에서 자기 책상, 자기 방, 아니면 자기 침대 이런 것 정도는 좀 스스로 좀 할 수 있게 좀 제발 좀. 그 부모님이 다 해주셔서 그렇겠죠? 예, 그렇죠. 그러면 정말 안 돼요. 제가 3학년 가르치고 있는데 지난 2차 상담 때 제발 좀 그것 좀 이거 아이 훈련 시켜 주셔야 되면 정말 좀 심한 아이한테 그랬더니 선생님 저도 그걸 알아요. 어렸을 때부터 좀 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. 왜요? 그랬더니 얘한테 붙은 어른이요. 엄마, 아빠, 할아버지, 할머니,
얘가 발이 땅이 닿을 새가 없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걸 갖다가 예.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. 부모들이 다 해주고 너무 이쁘니까, 사랑스러우니까. 선생님이랑 말씀을 나누는데 왜 저희가 네. 이런 생각이 들죠, 제가? 네. 요즘 교육 현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럼요. 예. 그렇게 해서 10분 앉아 있는 거, 그다음에 그 생활 습관 중요한 3가지 꼭 좀 그 아이한테 훈련시켜 주시고, 또 마지막 하나는 요즘 아이들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. 친구들 관계 안 좋으면은 애가 학교 가기 싫어하잖아요. 우울하잖아요. 공부 잘해도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. 근데 친구 관계 좋으면은 학교 가고 싶어 하잖아요. 그래서 일단 그 친구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, 친구 관계에서 제가 볼 때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. 아이들 이렇게 세계를 딱 보면은 뭐냐면 관계 언어. 관계 언어를 잘 구사해야 된다. 예를 들면요? 특히 그 중에서도 뭐냐면은 미안해, 괜찮아. 미안해, 괜찮아. 예. 이 2마디만 잘해도 네. 친구들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더라. 사회성을 위한. 예. 친구 관계가 안 좋은 아이들 대표적인 게 미안해를 안 해요. 정말 미안해를 막 그걸 하면은 자기가 정말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절대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잘못했어요. 근데도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대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저한테 어떻게 잘못했어요.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. 받아들일 만해. 근데 문제는 제가 저한테 사과를 안 했어요.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. 사과를 안 했어요. 그것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저한테 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. 용서하고 싶은데 사과를 안 해. 사과를 안 해. 잘못했다고. 미안해. 사과. 그러면 걔를 불러다가 얘가 사과를 안 했다는데 맞니? 그랬더니 했어요. 어떻게 했는데. 미안해. 됐냐? 그러니까 얘는 사과가 진심을 안 느껴진 거죠. 네네. 사과할 줄 모르면은 이렇게 친구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져 버린다.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사과하고. 미안해 앞에다가 내가 너를 놀려서 미안해. 내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미안해.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. 이렇게 사과할 줄 아는 걸 유치원 때부터 훈련시켰을 것 같은데 왜 도대체가 그게 안 되는 건지 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가 잘못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면에서 더 사과를 안 하는 것 같아요. 어른 보고 배웠나 보다. 그렇죠. 아이들은 뭐 사회의 얼굴이 어른의 얼굴이죠. 그다음에 사과를 갖다가 했을 때 또 받아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사과를 갖다가 어떤 아이들은 했는데도 상대방이 했는데도 이걸 갖다가 받아주질 않아요.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포용하고 용서하는 거죠. 대부분 아이들은 진심으로 사과하면은 괜찮아.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. 뭐 표정은 아니더라도 말로라도 그렇게 하거든요. 괜찮아. 그러면서 난 네가 이렇게 그 자기가 섭섭했던 거를 갖다가 네가 이렇게 나한테 놀려서 나 굉장히 속상했거든. 다음부터 그러지 마.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을 갖다가 하는 것까지 훈련시켜준다면 제가 볼 때는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.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다. 그래서 관계 언어의 대표적인 거 미안해, 괜찮아. 이걸 아주 능수능란하게 자유스럽게 내가 잘못했으면은 미안해라고 할 줄 알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. 그랬을 때 나도 괜찮아. 다음부터 그러지 마.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. 뭐 이런 식으로만 구사할 줄 알아도 제가 볼 때는 초등생활 문제없다.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많은 현실이지만 또 어머님들 중에는 일부는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면 얕잡아 보일까 봐. 미안해를 안 하는 아이들은 싫어합니다. 쟤는 잘못했는데 미안해달라고. 너무 억울해요. 너무 분개해요. 선생님이 새 학기 준비하는 가장 큰 3가지 축을 알려주셨고 사실 여기 하나가 더 있죠. 독서.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독서 놓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.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25년 이상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정말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공부나 인성 이런 쪽으로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걸 알았더라면 제가 그걸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. 그러나 제가 25년 이상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정말 책 읽기다. 정말 공부는 책 읽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그리고 너무 많은 사례들을 아이들을 갖다가 봐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모님, 학부모님들께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다른 활동에 최우선해서 책 읽기를 갖다가 시켜보세요. 그 아이가 진짜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. 만약에 책 읽기를 최우선시 했는데
못하게 됐다. 그럼 네, 저한테 선생님 과외 시켜주실 거예요? 나한테 저한테 나중에 따지러 오세요. 제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정말 단언컨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선생님 말씀 통해서 부모님들 다 깨달으셨을 것 같고요. 10분 책 읽기 품앗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